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보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일컬어서 군 통수권자다. 안보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굉장히 낯선 풍경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것일 뿐이다. 박수현 수석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사람들 입에서 자꾸 안보를 강조를 하고 안보 공백, 안보의 빈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영 낯설기만 합니다. 근데 군 전문가들한테 저희 11시 김공할쇼 취재팀들이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안보 공백 없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청와대의 지하 벙커도 기능을 그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방부, 합참 뭐 이런 데 기능도 그대로 살아 있는데 왜 자꾸 안보 이야기를 하는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뭔가 앞뒤가 좀 어긋나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목리를 부리는 것은 아무래도 6월 1일 날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 선거는 졌지만 그 차이라면은 6월 1일 날 전까지 자기 진영을 확실하게 결집을 시키면 불과 석 달 만에 선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략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그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선거가 이제 막 끝나자마자 그 민주당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참 이것도 과거에 보지 못하던 풍경입니다. 어쨌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링 위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벌였고 승자와 패자가 엄격하게 딱 갈렸는데 거기에다 대고 패자가 승자 쪽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앞두고 갑자기 코드에 맞추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누차 얘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김오수 이 사람이 이렇게 돌변을 할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검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앞두고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있는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담긴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3차례
박범계 현 장관이 한 차례 발동하는 등 법무장관의 수사 주의권 행사가 남발됐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승인했다는 이 같은 대검의 입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최근 발언과도 충돌한다. 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장관은 이 수사권 폐지를 수사지휘권 폐지를 시기상조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수사지휘권 폐지 여론은 바로 박범계 장관 때문에 나왔다. 입 다물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거취 표명 요구를 받은 김오수 총장이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코드를 맞추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민주당 쪽에서의 여러 그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한의문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당선자의 한 달 동안 또는 취임 때까지 그 대통령 새로운 정부를 이끌고 갈 당선인의 그 일을 협조는 못 해줄 망정 발목을 잡는 일은 삼가해 주는 것이 일례였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그런 관례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를 옮기겠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한 6개월 그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 내내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청와대는 해체하고 나오겠다. 비서실은 축소를 하겠다.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누누이.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선거 끝나자마자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잘 준비를 해서 5월 10일 내가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든 다른 곳에 내가 그래서 거기서 일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난 정말 서너 달 동안 계속 해온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잠잠고 있던 청와대가 그때 잠잠고 있던 민주당 사람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건지 본인들은 부끄럽지 않은가요? 그때는 전혀 없었던 안보 공백이 3월 달에 들어서 갑자기 생긴 겁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안보 공백이 생긴 겁니까? 왜 2월 달에 1월 달에는 다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죠? 윤석열 당선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를 해체하고 밖으로 나오겠다 뭐 그렇게 공약은 했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어영부영 다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어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죠.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가 월요일이고 그제가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조감도 갖다 놓고 직접 지시봉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 이튿날 월요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박수현 이제 그 국민소통 수석이 그랬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어제 어디서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점심 지나고 오후가 돼서부터 갑자기 말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예비비 상정 못하겠다. 사실은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비비 496억 이거 상정해서 의결을 해줘야
이제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예비비 못 주겠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 들어올 사람이 나는 그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사 비용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다 했는데 그 이사비를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선거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형식 논리로 따져보면 대선 불복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어제 오후에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긴급 뉴스로 타전이 된 것이지요. 신구 권력의 충돌과 갈등, 그것이 사면 문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로 한번 불거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의 감사위원 2명, 이런 공공기관의 그 이제 인사권, 이걸 대통령,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뭐 5월 9일까지 인사권 있는 대로 다 행사하고 가겠다, 이렇게 또 논란이 돼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또 한 번 충돌을 한 겁니다. 사면이 1차전, 그 다음에 인사권 충돌이 2차전,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이 이제 또 3차전.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목을 딱 잡는 듯한 이런 것은 결국은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역풍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청와대 그 예비비 못 주겠다, 안보 공백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래? 그렇다면은 안타깝다. 그렇지만 통이동에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통이동에 있거든요. 통이동에서 직무를 시작하겠다. 5월 10일부터 통이동에서 일을 시작하겠다.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 당신을 포함해서 통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부터 직무를 시작하면 무섭지 않은가요? 이렇게 딴지 걸고 밭다리 걸고 발목 잡고 이게 다 본인들의 업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그런 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앞으로 한 달 뒤면은 천지가 바뀌어 있을 텐데 이렇게 미래 권력의 다리를 아주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서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가령 이제 새로 들어설 정권이 앞선 정권 문재인 정권에 요만큼이라도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개방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이동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5월 10일 취임식을 한 이후에 최소 한 달 이상 통이동에서 임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직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이동에서 임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천막 당사처럼 거기서 한 달 동안 직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문재인 정권들 그 정권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크게 보듬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갈게 되겠습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 정부가 국가 안보를 근거로 이전을 반대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을 취임식 이후에도 통이동 사무실에 두는 건 안보 위협이 아닌지 묻고 싶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보 공백을 운운하고 그렇게 뭐 안보에 틈새가 있으면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부터 통이동에 임시 집무실에 있으면 그 안보 공백 안 생깁니까?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안보 공백,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안보 공백이 아닌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불과 한 달 전 2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기 이전에 2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그래서 뭐 광화문으로 가겠다 했을 때는 안보 공백 얘기들이 1도 없었던 겁니까? 또 하나는 참 어이가 없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쏠 때도 그 국가안보회의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 거기 지하벙커, 그럼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열라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그 요인들이 거기 다 모여서 대통령 주자의 회의를 열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그 곳 국가안보회의 NSC 연 적이 없어요.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비난하고 유엔에서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그런 결의안이 올라갈 때마다 유난히 한국 정부만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오히려 다른 뭐 유럽에 있는 나라, 미국 뭐 일본 이런 데는 다 사인을 하는데 김정은의 핵장난에 그 핵탄두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는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되어 있는 한국만 거기에 사인을 안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안보 뭐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무리수다, 무리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안보를 이유로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용산 이전 문제를 다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NSC를 열지 않았다.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러고 뭐 미친 개처럼 짓는다고 그러고 별의별 욕설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돈으로, 우리 국가의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어 놓은 개성 연락 사무소를 그냥 건물이 와장창 무너지게 폭파를 해도 그때 입도 뻥끗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안보 틈새 운운하니까 참 웃기는 거죠.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면서 발목 잡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